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진행하시면서 하는 금지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이 신청인들이 가장 궁금한 점은 이 채권자의 독촉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독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저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금지명령을 신청을 해드려요. 제가 이제 이후에 설명드릴 몇 가지 사유가 없으면 웬만해서는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소득 활동을 원만히 하도록 하고 변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지명령을 인용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금지명령이 필요한 이유는 채무자, 그러니까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러니까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기간 동안은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속적인 독촉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금지명령이 없다고 한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인회생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죠. 왜냐면 실제로 독촉이 계속 들어오고 변제 압박을 받다 보면 채권자들한테 모두 변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금지명령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유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금지명령을 법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요. 그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도 소송은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개인회생을 재신청했다. 예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는데 실패했던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 또 소명을 잘하면 금지명령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회생이 금지명령이 가장 많이 기각되는 사유 중에 하나인데, 변제율이 낮은 경우입니다. 전체 채무에 비해서 변제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라면 금지명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 채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도 금지명령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그 다음의 경우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채무의 대다수가 도박 빚이라든가 또는 코인과 같은 조금 부적절한 명목으로 돈을 사용됐다, 그런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가 없다면 아마 법원에서도 금지명령을 인용을 해줄 텐데요. 이렇게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리면 그때는 채권자들에게 등기가 가고, 이 채권자들이 등기를 송달을 받아본 다음에는 더 이상 채권 추심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이렇게 이제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들에게 이제 조금 안내를 해줘요. 이게 금지명령이 나왔으니 추심은 어렵습니다. 이 금지명령이 기각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금지명령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회생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주된 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각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실상 개인회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변호인의 조력을 한번 받아보시고, 나한테 금지명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때 판단을 받아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